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슈는 글로벌 테크 산업의 심장부, 바로 삼성전자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입니다. 비즈니스 리더나 투자자라면, 아니, 그냥 이 산업 생태계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거대한 운영 리스크가 터졌거든요. 바로 삼성전자 노사 간의 최종 교섭 결렬과 그로 인한 파업 위기입니다. 오늘은 철저하게 비즈니스와 경영진의 시각에서 이 사태가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과 향후 전략에 도대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아주 속도감 있게 핵심만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지는 숫자 하나 먼저 던져드릴게요. 바로 5만 명입니다. 현재 파업에 동참할 준비가 끝난 조합원의 최대 규모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글로벌 반도체와 스마트폰 공급망을 쥐고 흔드는 기업에서 이 정도 인력이 하루아침에 손을 놓을 수 있다? 이건 단순한 사내 갈등 수준이 아니죠. 공장 가동률, 신제품 출시 일정, 그리고 무엇보다 글로벌 고객사들과의 신뢰에 그야말로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엄청난 스케일의 비즈니스 위협입니다. 자, 오늘 브리핑의 뼈대입니다. 1번, 임박한 파업 위협부터 교섭 결렬 과정, 핵심 쟁점인 성과급 문제, 사측과 노조의 충돌, 그리고 향후 비즈니스 파장까지 쭉 이어서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임박한 파업 위협입니다.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타임라인부터 보시죠. 노조 측은 이미 5월 21일 파업 예정일로 쾅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명확하게 파업하겠다고 손을 든 조합원 수만 무려 4만 1천 명에 달해요. 게다가 노조는 이번 협상이 엎어지면서 이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5만 명 선을 가볍게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당장 며칠 뒤인 21일에 5만 명의 자리가 텅 빌 수 있다는 그야말로 최악의 컨틴전시 플랜을 당장 가동해야 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 처한 거죠. 두 번째, 교섭 결렬 과정입니다. 도대체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5월 12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어진 조정 과정은 정말 피말리는 17시간의 마라톤이었습니다. 저녁 6시 20분쯤에 노조가 공식 조정안을 내달라며 3시간짜리 데드라인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밤 9시 20분이 지나도록 합의점은커녕 평행선만 달린 겁니다. 결국 새벽 2시 53분 노조 위원장이 사후 조정 최종 결렬을 공식 선언해버리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어마어마해서 중노위조차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공식 중재안도 못 낸 채 회의를 접어야 했던 완벽한 교착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느냐? 바로 성과급입니다. 기업의 구조를 뒤흔드는 아주 민감한 보상 문제죠. 양쪽의 입장을 딱 비교해보면 진짜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노조는 성과급의 상한선을 아예 없애고 제도를 투명하게 바꾸자며 구조적인 대수술을 요구했어요. 반면에 사측은 안 된다. 지금의 OPI 주식보상제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며 버틴 거죠. 완전히 새로운 보상 패러다임을 원하는 노조와 기존의 비용 통제 시스템을 철통같이 지키려는 경영진,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결국 협상 테이블을 엎어버린 결정적 원인이 됐습니다. 네 번째, 사측의 제안과 노조의 반발. 여기서부터 조직 내부의 균열이 확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새벽 마라톤 회의에서 사측이 내밀었던 마지막 카드. 그 구체적인 조건을 한번 뜯어볼까요? 영업이익의 12%를 재원으로 쓴다는 건데 아주 깐깐한 조건이 붙습니다.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무조건 국내 1위여야 특별경영 성과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 혜택을 오직 DS,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부한테만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철저하게 성과 지표와 시장 지배력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비용을 집행하겠다는 경영진의 계산이 깔려 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비즈니스 리더 관점에서 보면 진짜 치명적인 내부 마찰 요인을 만들었습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만 특별 보상을 받는데 스마트폰이랑 가전을 아우르는 DX 부문은 여기서 쏙 빠진 거예요.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할 글로벌 기업 내부에서 부서 간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상을 차별한다? 당연히 엄청난 불만이 터져 나오죠. 결과적으로 사측의 이 제안은 노조의 동의도 못 얻고 오히려 직원들끼리 똘똘 뭉치게 만들어서 파업의 명분만 활활 태워준 꼴이 되었습니다. 최승호 노조위원장이 남긴 이 말을 보면 상황이 딱 이해가 갑니다. 조정안이 오히려 퇴보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 같은 외부 요인에 맞춰서 성과급을 준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납득하냐는 거죠. 우리 회사가 내부 목표를 달성했느냐가 아니라 통제할 수도 없는 경쟁사와의 국내 1위 싸움을
보상의 전제 조건으로 걸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내 동기부여가 경쟁사 실적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 노조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말 그대로 독소 조항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5번째, 비즈니스 파장과 전망입니다. 이제 경영진이 직면한 진짜 변수들을 살펴보죠. 지금 당장의 비즈니스 아웃룩은 긴장 그 자체입니다. 당장 5월 21일로 파업 디데이가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노조가 회사가 제대로 진전된 안건을 가져오면 다시 논의할 생각이 있다며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막판 극적 타결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동시에 수원디법원에서는 이 파업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두고 피 튀기는 법리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서 법적 리스크까지 함께 통제해야 하는 아주 복잡한 체스 게임이 진행 중입니다. 법적 대응 전략을 조금 더 파고들어 볼까요? 사측은 지난달에 이미 선제적으로 노조를 상대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이 파업은 불법이니까 법으로 아예 막아달라는 방어막을 친 거죠. 반대로 노조는 가처분 자체가 억지고 우리 파업은 100% 적법한 권리다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5만 명의 대파업이 진짜 현실이 될지 아니면 급브레이크가 걸릴지 결정되는 아슬아슬한 분수령입니다. 자, 오늘 브리핑의 최종 결론.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말 그대로 피말리는 수준인 지금 성과급을 둘러싸니 거대한 내부 분열이 삼성전자의 조직적 민첩성에 얼마나 뼈아픈 타격을 줄까요? 라이벌 SK하이닉스를 보상시표로 끌어들여야 할 만큼 시장 상황은 절박한데 당장 5만 명의 인력이 멈춰서는 사태를 막아내고 이 거대한 조직을 다시 하나로 묶어낼 수 있을까요? 글로벌 1위 수성이라는 경영진의 목표와 합당한 보상을 달라는 노조의 요구, 이 사이에서 삼성이 내릴 다음 결단이 글로벌 IT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뒤흔들지 우리 계속해서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